군에서부터 전역 후 회사에서까지도 개복원님의 유튜브로 올라오는 썰랑썰레를 다 보면서 다들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 저 또한 제가 겪었던 공포썰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등병 때 선임과 상황실 근무 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무하던 부대는 기지의 형태로서 엄청 크고 넓어 들어오는 입구가 3개였죠. 하지만 중간중간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쪽문 같은 개념의 철문이 2개가 있었고 제가 생활하던 생활관과 본관이 그 쪽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큰 입구 3곳은 부대 자체적으로 있는 헌병대 아저씨들이 3곳을 2명씩 나누어서 근무를 서는 형태였고 그 3곳의 입구를 통과하면 모두 한 지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헌병 2명과 헌병대 부사관 1분이 있는 형태로 사람이 몰래 들어오려고 해도 무조건 적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아무도 몰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간부분들이 지각하거나 사적인 일로 나가게 되면 귀찮아서 쪽문으로 나가는 상황이 많았고 그 상황을 인지한 부대장이 쪽문을 이용하지 못하게 상황실에 버튼을 눌러야만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형태로 함부로 혼자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상황실에서 볼 수까지 있었죠. 그렇게 쪽문을 통제하고 사람이 드나들지 않자 중대장은 부대에 있던 강아지를 쪽문 바로 옆으로 옮겼고 가끔 철문 밖에 사람이 오면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여 저희로서는 CCTV를 보지 않아도 누가 오면 알 수 있었기에 아주 편한 군생활이 되었습니다. 초병을 서지 않아도 되고 상황실 근무도 병사 2명과 간부 1명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비교적 편하고 간부들도 대부분 초급 간부분들이니 근무 중에 그냥 형 동생처럼 편하게 얘기하면서 가끔 폰으로 노래도 틀어주시고 정말 잘해주셨었죠. 그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서기 위해 선임과 하사와 같이 야간 근무를 막 진입하여 노래를 들으며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소에 공포 영화나 무서운 걸 좋아하던 제가 하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김하사님, 혹시 부대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 같은 거 없습니까? 무서운 이야기? 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은 거 하나 있긴 한데 예전에 한 5년쯤인가? 생활관에서 병사 하나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로 병사들이 가끔 새벽에 화장실이나 그 병사가 있던 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고 하던 그 지금은 잘 모르겠다? 에이 그건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나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데 땡땡이가 병장이니까 이 부대에 관련된 얘기 잘 알지 않냐? 저도 있기는 한데 선임이 갑자기 말귀를 흐리며 대답하더니 혼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근데 이거 말하고 나면은 꼭 그날 가위 눌린다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에이 걱정 마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병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며 저와 김하사는 선임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장난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했는데 선임이 진짜 깨름칙해하는 표정이었죠. 그 표정을 본 김하사는 선임에게 그렇게 불안하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였고 저희는 노래를 들으면서 침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죠. 쪽문 쪽에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쪽문으로 향해서 짖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길거리 강아지가 이 시간쯤 와서 저희 강아지와 누가 싸움 더 잘하나 누가 더 잘 짖나 싸움을 신청하기 때문에 아유 이번에도 그 똥강아지가 또 왔구나 라고 했는데 CCTV에 웬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본 김하사님이 인터폰으로 가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 사람의 팔로 보이는 부분만 보이고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떤 용무로 오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상하다고 싶은 그 순간 야 헬창아 근데 저 인터폰 꽤 높지 않아? 왜 팔만 보이냐? 라는 말에 저는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화면에는 농구 선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인터폰 앞에 써 있는 거였고 몸을 계속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직접 나가봐야 하는 상황. 선임은 무섭다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사는 내가 직접 나가야 되냐? 라고 하기에 결국 저만 보냈죠. 손전등과 무전기를 들고 상황실을 나와 현관으로 나온 순간 긴장 때문인지 온몸에 닭살이 돋고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바람마저 부는 상황이라 바람 소리가 그날따라 엄청 무섭게 들리고 손발이 떨리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쪽문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보여야 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강아지는 계속 그곳을 향해 짖고 있었고 너무 무섭고 당장이라도 상황실로 뛰어가고 싶었고 이미 다 왔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고 결국 쪽문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고하려고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김하사님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진짜 없어졌네. 뭐지?
비닐 같은 건가? 야, 개 짖는 거나 대충 말리고 들어와. 애들 다 깨겠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강아지한테 가서 쓰다듬어주며 강아지가 짖는 곳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전기로 야, 헬창아, 그 철문이 이상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열었다가 닫을 테니까 열리면 인터폰 쪽에 뭐 있나 확인 좀 해줘.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몇 초 뒤 징 타각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문이 다 열리고 인터폰 쪽이나 그 앞쪽에 비닐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죠. 김하사님, 아무것도 없어서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혜창아, 혹시 모르니까 그 철문 바깥쪽도 한번 확인해보고 와봐. 날아간 거 있나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문을 지나 밖으로 확인하려고 나가는 순간 철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재빨리 뛰어들어왔고 다행히 닫히기 전 들어왔습니다. 상황실에서 장난치는 건 줄 알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무전기로 무전을 보냈죠. 아, 김하사님, 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철문을 왜 닫으십니까? 아깝네. 아, 무서운데 장난치지 마십시오. 저 진짜 웁니다. 그 후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강아지가 짖지 못하게 집에 들여보내고 복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섭게 불던 바람이 한순간 딱 멈춰버리고 강아지도 짖던 걸 멈추더니 쪽문 쪽으로 향해 있던 시선이 점점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소름 돋아. 뭐야. 소름 돋아. 저는 그 순간 강아지나 고양이가 영물이라 귀신을 본다는 말에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고 저는 소름이 쫙 돋고 무서운 나머지 바로 상황실로 미친듯이 뛰어들어왔죠. 근데 상황실에는 선임만 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졸고 있던 선임에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혹시 김하사님 못 보셨습니까? 주무시러 가신 거 아니야? 나도 방금 내려와서 모르겠는데. 예? 아까 상황실에서 저희 무서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아, 무슨 소리야. 나 근무 아무도 안 깨워서 연등하던 땡땡 상병이 근무 안 나가냐고 깨웠는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선임이랑 김하사랑 짜고서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상황실 근무를 서다가 교대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전 과업 때 김하사님에게 가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하사님, 어제 땡땡병장이랑 짜고서 저한테 장난한 거 진짜 무서워서 오줌 지릴 뻔했지 말입니다. 무슨 장난? 땡병장이 너한테 장난쳤어? 어제 철문에 뭐 있는 것 같다고 김하사님이랑 땡병장이 저 철문 밖으로 내보내고 닫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철문 고장나서 공병대대에서 이번 주 내로 고치러 온다고 해서 안 열리는데? 그리고 무전기도 배터리 없어서 하루 종일 충전 중이었을 텐데 개소리 말고 작업이나 해. 알겠습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며칠 전 태풍 때문에 철문의 센서가 고장나면서 문이 안 열리던 게 떠올랐죠. 그날 일이 있고 같이 근무를 섰던 땡땡 병장에게 일들을 다 설명하고 얘기했더니 그 병장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도 땡 상병처럼 홀린 것 같은데? 땡땡 상병도 저처럼 근무를 서던 중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땡 병장에게 얘기했고 그날은 믿지 않았지만 제가 똑같은 상황을 겪자 진짜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뻔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세해야 할지 몰라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저는 이날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습니다. 부족한 필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쓴 글인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숄더 프레스님께서 쇠질하다 말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잘 들었습니다. 귀신 나타나면은 어깨로 숄더 어택하면 되죠. 조금 더 전방 삼각근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형. 유튜브에서 공포썰 보다가 제 경험담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15년 전쯤 그때 이야기라 기억이 흐리지만 흐린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부분을 위주로 써볼게요. 제가 중학생일 때 이사를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빨간 동그라미 친 집이 이사간 집이었죠. 제가 살던 당시에는 동네 분위기가 매우 우중충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집은 더 우중충했었는데요. 아침엔 앞에 있던 여관 때문에 그늘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고 해가 여관을 넘어갈 때쯤 마당에 심겨져 있던 커다란 나무 때문에 햇빛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여름쯤 되면은 마당에 심긴 나무의 버찌인지 앵두인지 꽃사과인지 모를 저 세 개랑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고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은 썩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지독했었죠. 좋은 게 단 1도 없냐. 저 집에서 살면서 이틀에 한 번 꼴로 가위에 눌렸었죠. 처음에는 몸만 안 움직이던 평범한 가위였는데 가위 눌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형체를 하고 천장에 거미처럼 붙어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놈들, 뱀처럼 꾸물꾸물거리면서 움직이는 놈들. 처음에는 부모님께 자꾸 가위가 눌려요, 너무 무서워요, 이사가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안 돼서 안 돼,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던 부모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부모님께서 그런 저에게 고기를 사주며 기가 허해서 그런 것이다, 많이 먹고 푹 자면 괜찮다
라면서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서 그 뒤로 가위 이야기는 고기 먹고 싶을 때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개꿀. 저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인터넷에서 가위 안 눌리는 취침 자세, 성수 뿌리기, 성서 안고 자기 같은 퇴치법 다 따라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눈앞에 뭐가 보이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바로는 몸은 수면에 빠진 가사 상태인데 뇌가 깨어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뇌의 무의식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형체화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글을 본 뒤부터 가위가 눌려 뭐가 보일 때마다 아, 내 무의식은 항상 저런 형상을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저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듯이 가위를 눌리다 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쌓여갔죠. 하지만 이 모든 노하우들은 딱 한 놈한테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말하는 야발코. 가위가 눌릴 때 보이는 다른 것들은 그냥저냥 저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았고 멀리서 쳐다만 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 정도가 끝이었죠. 그리고 자주 눌리다 보니까 크게 놀랍지도 않아서 오, 이 정도면 나도 이제 강심장이 됐나 싶을 정도로 무덤덤해졌을 때 그것을 봤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 전조 증상이 찾아왔죠. 몸이 간질간질하고 땅이 절 빨아들이면서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그 느낌. 원래 같으면 전조 증상이 올 때 몸에 힘을 줘서 뒤척이면 가위 눌리기 전에 바로 파닥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지만 전조 증상이 왔을 때 풀지 않았고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린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가슴 쪽 위에 쪼그리고 앉아 긴 머리카락을 제 얼굴 방향 쪽으로 쏟아내려 놓아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눌리자마자 이거 뭔가 다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 형체는 손으로 제 팔과 배 쪽에 무슨 방울 같은 걸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떨어뜨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헤비메탈 락커 저음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느낌이 설명하기 애매한데 담배 100보루 핀 여자가 억지로 남자 목소리를 내면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여튼 그걸 듣고 있으니 귀에서 이명이 생기며 거리고 방울이 떨어진 자리는 타들어가듯이 따가워졌습니다.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가위 깨기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제 단련된 노하우로 금방 가위를 풀어내긴 했습니다. 와, 이번 가위는 개무서운 가위였네 라고 생각하면서 식은땀으로 젖은 잠옷을 벗으려고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는데 갑자기 제 겨드랑이 밑에서 시커먼 팔 2개가 쑥 튀어나오더니 몸에 초크를 걸면서 귀에다 대고 끝난 줄 알았지? 라는 그 특유의 개같은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와, 어떻게 가위를 앉아서 눌리냐, 미쳤네. 도저히 자력으로는 가위를 풀 수가 없었고 부모님이 끙끙대는 제 소리를 듣고서 절 깨워주셔서 겨우 풀렸죠. 이 야발코가 방울을 떨어뜨리던 배와 팔엔 두드러기처럼 붉은 발진 같은 게 막 올라와 있었고 가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그제서야 조금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가위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아들내미가 자꾸 가위에 눌리니까 피곤하다고 말씀만 드리면은 학원을 빼먹어도 되는 까방권, 아니 가방권을 얻게 되었죠. 그날도 집에 들어와서 아,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학원 째야겠다 라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저 가방권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어머니는 피곤하면 째야지 라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가 떨어졌고 어린 마음에 학원 안 가니까 컴퓨터 게임 하긴 미안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낮잠이나 때려야지 싶어서 라디오를 틀고 잠에 청했죠. 집에 혼자 있어서 잠자기 조금 무서웠지만 낮 시간이라 별일 있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가위에 다시 눌렸습니다. 이때는 전조 증상도 없이 바로 눌려서 처음엔 가위 눌린지도 몰랐습니다. 몸이 아예 안 움직이고 제 바로 옆에 누워있는 그 야발코를 곁눈질로 보고 난 이후에야 아, 나 또 가위 눌렸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개무서워. 몸이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옆에 뭔가 이상해서 옆눈으로 이렇게 봤는데 옆눈에 시커먼 형체에 뭐가 있는 거야. 소름 돋아. 그 귀신은 제 귀에다가 그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명만 심해져서 엄청 괴로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노래 가사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바로 못 알아먹었던 이유는 발라드 같은 노래였는데 그것도 고음이 섞인 여자 가수 노래를 랩처럼 높낮이 없이 빠르게 씹으렸기 때문입니다. 존내 무서워. 뭐야. 온갖 가위 빨리 깨기 노하우를 시전했지만 결국 완창할 때까지 못 일어났고 이 귀신이 완창을 하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뒤 가위가 풀렸습니다. 당연히 온몸은 또 식은땀으로 다져져 있었고 귓속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저는 다시 잠들 용기가 없어서 그냥 컴퓨터 게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라디오를 듣고선 더는 그 집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전에 켜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DJ의 말. 네, 다음 신청곡 땡땡의 땡땡땡땡 들려드릴게요. 듣자마자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귀신이 부른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결국 그날 동네 입구에서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들어갔고 성당에서 신부님 특제 성수도 받아와서 집에 뿌리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가위 눌리는 건 별 차이 없어서 결국 이사 갔습니다. 신기한 건 이사 간 뒤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글 쓰는 게 서툴러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보고형 화이팅! 이러면서 치킨맨님께서 올려주신 무서운 가위썰. 제가 가위 눌렸을 때, 정말 가위 세게 눌렸을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구하나사 왔을 때 안면 마비가 와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제가 유튜브에 제 썰로 갖다가 많이 올려놨는데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예요. 고3 때로 기억하는데 자려고 제가 침대에 누웠거든요. 갑자기 침대가 내 몸 모양 그대로 쭉 하면서 나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귀에서 바깥쪽에 있는 소리가 뭔가 잡음이나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게 다 들리고 있다가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순간적으로 세상이 정적이 돼버리는 그 느낌이 딱 들면서 그 침대 밑으로 쭉 하고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느낌이 나더라고. 일어선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누워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분리되는 느낌이었어. 그러고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몸이 다 그냥 형체가 안 보일 정도로 검은색이야. 그냥 센 노란색으로 눈만 엄청 밝게 눈이 팍 밝아져 있더라고. 눈이 엄청 노랬어. 막 밝게 막 빛이 나오고 있다. 뭐야? 나 지금 나온 거야? 라고 이러고서 고개를 딱 돌리고서 천장을 봤는데 천장이 코앞에 있더라고. 야 이씨, 천장 왜 이렇게 가까워? 이러는데 갑자기 누가 내 발 있는 데를 탁 잡더니 바닥에다가 팍팍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 집 방 풍경이 막 슉슉슉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튼 그렇게 하고서 빨려 들어간다는 다시 느낌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대로 기절했는데 일어나니까 세수하는데 눈이 막 따갑더라고. 그래서 눈이 왜 이렇게 따가워? 이러고서 학교 갔어. 밥 먹는데 친구가 좀 잘 먹어 이러는 거야. 아씨, 음식 다 보이네 막 이래. 입 좀 이렇게 다물고 처먹으라고 그래. 입 다물고 먹고 있구만. 뭔 소리에? 음식을 먹고서 이렇게 씹었는데 얼굴이 한쪽이 다 마비가 되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이 입술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음식을 먹을 때 밖으로 안 나오게 어느 정도 힘을 줘요. 근데 이쪽 딱 절반만 신경이 나가서 이쪽 입술이 허덜허덜거리니까 밥이 막 일로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눈이 따가웠던 이유가 눈을 감고서 세수한다고 비누질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 눈꺼풀이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약간 닿는다는 느낌만 날 뿐이지 힘있게 탁 닫혀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근육이. 그래서 일로 비누 들어가서 누나를 비누로 다 씻은 거야. 진짜 신기했던 건 여러분들 코 벌렁거리는 거 이거 개인기 있죠 이거. 그때는 이쪽이 한쪽 코가 안 움직였어. 근육이 아예 안 움직여. 저는 무서운 공포 썰은 아니지만 군 시절 미스테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나온 부대는 사단 직할대인지라 규모가 작은 대대였으며 안 그래도 작은 대대의 영해중대로서 아주 작은 규모의 구석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한 건물에 3개의 중대가 생활했지만 3개 중대 인원, 병사, 간부 모두 포함해도 40-50명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정도 크기가 무슨 중대야? 말만 타중대지 다른 부대로 치면은 그냥 타중대 정도가 아니라 타소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탄약고 야간 경계 근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소는 2층 높이 정도 되는 고가 초소였기 때문에 바로 뒤 뒷산의 무덤은 물론이고 옆에 논밭이 바로 보였죠. 때는 제가 아직 2등병이었던 시절, 탄약고 야간 근무를 들어가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부대 인원이 워낙 적어서 그런지 막 전이 본 2등병도 가차없이 야간 근무에다 다 때려 넣더라고요. 초소가 워낙 무덤과 가까워서 그런지 탄약고에서 귀신을 봤다거나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선임들의 겁주기에 근무 들어갈 때마다 잔뜩 긴장했지만 혼자 근무 서는 것도 아니고 사수들 눈치 보느라 무서워할 겨를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야간 3번 초였나 4번 초였나 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한 1시? 2시? 같이 근무를 서던 사수인 상병은 재밌는 얘기해봐라, 밖에서 뭐했냐 등 시시콜콜한 얘기를 계속 걸어왔죠. 그런데 30분쯤 지나니 어느 순간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슬쩍 돌아보니 역시
사수는 앉아서 자고 있고 주인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 그 자체가 되었죠. 정말 저와 사수의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 정막 속에서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보이는 뒷산의 무덤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 뒷산에서 눈을 떼고 야경이라도 보자 싶어서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뭐 경치라고 해봐야 뒷산을 빼면 앞에 논밭밖에 없지만요. 그렇게 한참을 논밭을 쳐다보다가 멍하게 서 있는데 제 시야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봤다고 해야 되나? 감지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표현하기 애매하고 자세히 쳐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였지만 분명 논밭 가운데 무언가가 일렁인다? 꿀렁거린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계속 쳐다봤지만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 움직임, 정말 말 그대로 일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열기로 주변이 일렁거리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논밭에 불이나 열을 낼 만한 물건도 없었고 주변이 일렁거린다기보다는 딱 그 위치만 살짝 일렁거리는 게, 무엇보다도 그런 일렁거림이 그 어두운 한밤중에 제법 거리가 있는 초소에서 보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어두운 곳을 너무 오래 쳐다봐서 착시가 왔나 싶어서 시야를 다른 곳에 돌렸다가 다시 쳐다봐도 그곳의 공간만 계속 일렁거리고 있었고, 원래 논밭에 저런 게 있는 건가 싶어 반대쪽 논밭을 봤지만 반대쪽 논밭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뭐에 홀린 듯 일렁이는 그것만 계속 쳐다보다 보니 어느새 근무 교대 시간이 가까워졌죠. 사수를 깨우면서 혹시 저기 일렁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등병기가 선임 흔들어 깨우냐고 개털려서 물어보고 뭐 하고 때도 없이 영혼까지 개털려가지고 교대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일과 시간에 그 논밭 쪽을 한번 봤었지만 그때는 그 위치에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 이후에도 탄약고 야간 경기 근무를 설 때면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일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몇 번은 같이 근무 서는 동기나 선임에게 저게 보이냐고 물어봐도 동기는 아이 무서우니까 장난치지 마죠 라고, 선임들은 막내라인 가 선임한테 장난치냐며 아무도 자세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한테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죠. 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일꺽이 됐을 때, 그날은 탄약고 말번초였고 사수는 내일 전역하는 말년 병장. 원래 다른 사람이 서도 되지만 행보관이 일부러 꼬장을 부려서 장구류까지 다 반납한 말년 병장이 저와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구류를 늦게 전역하는 동기에게 빌린 말년은 근무 투입을 했는데 그때가 7월 말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번초로 근무 투입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해가 떠서 주변이 확 밝아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말년은 시원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 혹시 이말년 작가님이랑 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연말로 바꿀게요. 와, 연말님 전역 축하드립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야, 너도 금방이야 임마. 그리고 이제 형이라 그래. 우리 동갑이지 말입니다요. 요? 이 일병 나부랭탱이가 빠져가지고 크크크라면서 대화를 하며 한참 웃고 떠들다가 문득 그 논밭을 쳐다봤는데 또 그 일렁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해가 어느 정도 올라서 주변이 환한 상태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뭔지 보이겠다 싶었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 꿈틀거리고 일렁거리는 그 공간이 계속 꿈틀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형체가 보이려는 순간 갑자기 말년이 제 눈을 가린 채로 저를 뒤로 휙 잡아당기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는 듯한 말년의 행동에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고 논밭에 뭐가 있든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라 라는 말만 남긴 채 전역해서 부대를 떠났죠. 그 이후에도 탄약고 근무만 들어가면 한 번씩 보이곤 했지만 말년의 말대로 더 이상 그것을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거기서 일렁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만 신경 쓰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무에게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채 저도 전역했습니다. 후에 연말과 얼굴책에서 연락이 되어서 그때 그게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연말에는 그 꿈틀거리는 게 쿠네쿠네라는 귀신인 줄 알고 그랬다랍니다. 쿠네쿠네가 뭐야?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 나중에 문득 생각해보니 그 일렁이는 모습이 쿠네쿠네와는 비슷하지만 그것은 쿠네쿠네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맛있는 조길발님께서 써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하셨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런 식으로 앞에 상가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이만하게 상가가 하나 있고 우리 집이 이제 또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기 밑을 밖을 쳐다보는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 그래서 여기에 막 이제 차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때가 게임 막 하다가 한 3시인가 4시인가 그랬는데 너무 조용하고 원래 밖에 고양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 약간 벌레 같은 거 우는 소리나 막 그런 것도 좀 들리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소리라도 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야. 여름이어서 창문하고 베란다 문을 다 열고 있는데 그래서 창문 밖을 이렇게 한번 쓱 보는 그런 찰나였어. 밖에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차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의 형체지 사람이라고 인식이 안 돼. 처음에 뭐지? 싶었어. 저게 뭐지? 그때부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고.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게 만약에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우선 내 방 불을 껐어. 방 불을 끄고 다시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양안으로 정면으로 얘를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고 있었어. 앞에 보면서 옆눈으로 주변시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움직이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차 뒤에 혹시 막 뭐 하얀 거 뭐를 올려놓고 그걸 그대로 그냥 놓고 갔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그래. 저게 뭐겠어. 무슨 저기 사람이겠어? 뭐 이러고서 돌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이제 하고 있던 거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 다시 하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봤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 한 5분? 10분 마무리하고 오느라? 근데 없어. 여기에 그 형체가 분명 차 뒤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 뭐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 없는 거야. 개소름 돋더라고. 근데 진짜 이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 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되게 특이한 날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귀신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보건님 썰랑썰레를 항상 화장실에서 듣다 보니 이제는 썰랑썰레 인트로 나팔 소리만 들려도 돈꼬가 옴찔거리는 파블로프의 개가 돼버린 구독자입니다. 오늘도 회사 화장실에서 이어폰을 꽂고 개보건님 썰 중에서 군대에서 초자연 현상 경험한 썰을 듣다가 생각난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었는데 이거. 개보건님도 군대에서 나무를 베던 도중에 식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소통하는 듯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저도 군대에서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신기한 경험이 있어서 글로 한번 남겨봅니다. 저는 2012년 육군으로 입대해 경기도 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있던 중대는 30명, 40명 규모의 소규모 중대라서 주간 초병 근무는 매일, 야간 초병 근무는 일주일에 6일 나가는 그런 군 생활을 했죠. 사건을 겪은 날은 제가 산꺽을 갓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가 있었죠. 평소에는 보통은 한 개의 초소만 담당하지만 훈련 상황이거나 상황이 터질 때 평소에 쓰지 않는 초소를 추가로 나갔는데요. 익숙하게 잔구리와 총기를 챙겼지만 그날은 상황이 걸려있던지라 평소에 나가던 초소가 아닌 고가 4초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가 4초소는 평소에는 쓰지 않다 보니 분위기도 의신연스럽고 선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경험담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겪은 일을 짧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초소 앞에 있는 철조망에 침입을 감지하는 깡통들을 달아놓았는데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새벽 다닥다닥 붙어있는 깡통 중에 한 개만 미친듯이 타닥타닥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방 근무자들이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멀리서 들리니까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아니 이건 진짜로 밑에서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야? 간첩이? 깡통설은 워낙 뻔한 레퍼토리라 이야기를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현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들으시면 굉장히 오싹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상상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새벽 2시 근무였지만
후임 근무자가 없이 저와 부사수가 첫 번째 근무자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화를 하지 않고 바로 초소로 투입됐어요. 고가 초소이기 때문에 곧장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올라갔고 2층 눈높이 2m 정도 앞에 철조망을 비추는 기둥형 CCTV가 있었습니다. 고가 초소가 있고 앞에 이렇게 CCTV가 있고 그 앞에 철조망이 있대요. 그 CCTV 뒤에서 철조망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나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위 그림에서 보이는 CCTV에 시선을 두고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온 부사수 후임이 홍대에서 헌팅을 몇 번 했고 어떻게 놀았고 누가 봐도 개구라인 소설을 들어주느라 1시간 정도를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시선에 뭐가 이상한 건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위의 그림처럼 제 눈높이 바로 앞에 있던 CCTV에는 기둥부터 꼭대기까지 덩굴 식물이 감겨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덩굴 식물의 가장 앞대가리 부분 여기죠, 끝에 덩굴 식물이 올라가서 더 이상 감겨 올라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덩굴의 앞부분이 마치 뱀의 대가리가 사냥감을 찾는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던 것 때문이었어요. 덩굴 식물들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감아 올라갈 자리를 찾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것의 머리의 움직임은 눈에 보일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바람이 불던 날이면 이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날은 나무까지는커녕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없는 날, 저는 그 덩굴의 머리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10초 정도 바라보다가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마음에 한창 자신의 홍대썰 구라를 늘어놓던 후임을 쳤습니다. 후임은 하던 말에 멈추고 조용히 관등성면을 대면서 하던 말에 멈췄죠. 자, 여기서 1차 소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후임이 하던 말에 멈추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그 식물의 대가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우리 말소리를 감지하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려서 멈춘 것 마냥요. 이때까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멈춘 몇 초간 시간이 흐르고 후임에게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돌리다가 초소 난간에 어깨에 걸쳐져 있던 K2 소총의 개머리판이 부딪히면서 깡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치, 초소가 완전 쇠로 돼 있으니까. 이 순간 저와 부사수가 깜짝 놀라게 되는 두 번째 소름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혹시 비 오는 날 바닥에 있던 지렁이를 잘못 밟아서 미친듯이 온몸을 빠르게 비트는 지렁이의 모습을 아시나요? 아우, 개징그럽지. 아니면 다큐에서 뱀이 공격을 받거나 싸울 때 미친듯이 공중을 휘적거리면서 꿈틀거리는 모습 아시나요? 아우, 소름 돋아. 알아요. CCTV의 꼭대기에 달려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그 덩굴 식물의 머리가 마치 너니 거기 있구나! 라는 것처럼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징그러워. 뭐야. 몸통은 기둥에 매달린 채로 머리 부분만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기도 하고 뭔가 분에 차오르듯이 부르르 떨기도 하면서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옆에 후임을 바라보니 후임은 이미 그것을 보고 눈이 겁나 커져 있더라고요. 땡땡아, 저거 뭐냐? 저거 덩굴 아니고 뱀 아니야? 라고 물으니 후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사실 저도 흔들리는 거 신기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초소 올라오자마자 흔들거리고 있길래 새끼뱀인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거 분명 그냥 풀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것의 머리는 빠른 속도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였냐면 저렇게 빠르게 흔들리면 기둥에서 확 풀려서 그 반동으로 이 초소까지 넘어오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 정도의 빠르기였죠. 저도 후임도 그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겠지만 남자가 돼서 고작 식물 하나 보고 무섭다고 하는 게 쪽팔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의연한 척 장난 섞인 욕설을 그 식물에게 날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미 저와 후임의 목소리에는 무서움이 가득했었죠. 미친듯이 머리를 흔들어대던 그 식물의 움직임은 조금씩 느려지더니 마치 온몸에 기력을 한 번에 쏟아낸 듯 근무 교대쯤 머리가 아래로 축 처져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구독자님들의 축 처진 그것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후번 근무자는 훈련 상황 시에 근무 지원을 나오는 다른 부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배수로 작업을 하러 대낮에 그 초소에 가봤을 때는 예초 작업을 했는지 기둥이 감겨있던 그 덩굴은 주변의 잡초와 함께 깔끔하게 잘려버려 있는 상태였죠. 과연 그 식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동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덩굴 식물이라면 의뢰 새벽마다 그렇게 지랄을 하는 걸까요? 그때 그게 무엇이었던지 제 눈 바로 앞에서 보고 느꼈던 섬뜩함은 전역하고 7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소름돋게 남아있습니다. 믿으시기 어려웠겠지만 밤나무들이 밤송이 어택을 받았던 개복원님이라면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작성해봤습니다. 이 썰이 반응이 좋다면
부대 바로 옆에 있던 사이비 종교 농장 관찰 썰. 폭풍 쏟아지던 날 산비탈 배수구에다가 산사태에 휘말린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파울루프의 견님께서 재밌는 글 올려주셨네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장 만든다고 그 행보관하고 막 이제 다 와가지고 간부들 와서 막 이제 톱으로 갔다가 나무 썰으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나무들 썰 때였거든. 그때 일어났던 그 얘기를 올렸던 썰인데요. 군대에서 초자연 현상 경험한 썰. 저도 그런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랑 아주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농촌에서 자랐고 거의 다 커서도 농사를 몇 년간 지었던 사람으로서 덩쿨이 제가 봤을 때는 저 덩쿨도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더 잘하고 싶고 더 많은 잎사귀를 만들고 싶고 자기가 더 잘하고 싶어서 찾고 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렇게 막 무슨 뱀이 막 파닥거리고 무슨 뭐 지렁이 밟았을 때 막 그냥 파닥파닥파닥거리듯이 그렇게 파닥파닥거렸다는 거는 너무 무섭네요. 그거는 좀 정말로 무슨 뱀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둘 다 확인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 CCTV에 감겨있는 넝쿨이 풀로 보였었다고 하니까 뭐 바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군대에서는 굉장히 아주 작은 일도 예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밤에 심심하게 하면서 근무를 세우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그런 움직임이나 굉장히 작은 소리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여튼 소름 돋으면서 여름에 딱 알맞게 아까 전에 막 뱀처럼 꿈틀거린다 그러는데 거기서 소름이 확 돋았네. 최근에 우리 집에 있었던 이상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돼.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는 이제 마루에서 자요. 마루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안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 방에다 에어컨을 달아놔서 에어컨을 하나 더 달려면 실외기를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안방에서 안 자고 침대 다 꺼내가지고 마루에서 자요. 근데 마루에는 지금 여기가 창문이고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침대를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이 울타리는 뭐냐? 애기가 혹시나 그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애기가 잠깐 우리 손을 놓았을 때 여기 안에 잠깐 있는 용도로 그 울타리가 있어. 애기용 울타리. 근데 여기가 이제 장난감들이 있는 데야. 애기들 장난감을 여기다 여기 장난감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고. 자, 문제가 뭐냐? 잠을 이렇게 자고 있잖아.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전이야. 뽀로로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석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뜸을 들이냐? 여기 구석, 여기 딱 여기 코너에 있는데 여기 구석에 있는데 저 장난감이 있었는데 자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까 앞에 보면은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거든. 여기가 요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거 요거 누르면은 뿌 이런 소리가 나요. 가끔 가다가 그 애기들 장난감들 접지 잘못돼서 소리 날 수 있으니까 그런갑다 했어. 근데 갑자기 몇 번 더 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접지 때문에 잘못된 거였으면은 막 진짜 아슬아슬하게 접지가 돼 있는 거면은 평소 때도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갑자기 그날 밤에만 이렇게 소리 나고 이 이후로도 여기서 소리 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고장났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갔어.
최근에. 그리고 이쪽에 벽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안방 가는 길이고 안방 가는 곳이고 여기는 안방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책장을 사서 놨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애기들 책들을 막 넣어놨단 말이야. 그 책장에 있는 책 중에는 누르면은 소리 나는 책들이 아주 많아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일어났어. 자다가 뭐야 누가 진공청소기라 그런 거야. 갑자기 또 조금 있다가 진공청소기 이러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가서 봤더니 그 누르면은 진공청소기 뭐 보일러 뭐 밥솥 막 이러면서 소리 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도 누른 사람이 없는데 밤에 다 자고 있는데 혼자서 진공청소기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꺼버렸어. 이게 왜 켜져 있지? 그러면서 꺼버렸어. 이 다음이 더 무서운데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새벽 한 3시? 진공청소기 또 이러는 거야. 아이고 이거 또 고장난 건데 또 지호가 켜놨나 보다. 그래갖고 갔어. 가가지고 끌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소름이 확 돋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면 거기 보면은 수백 개의 누르면은 소리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위에 영어 버튼, 한글 버튼 있는데 영어 버튼을 누르면은 영어로 나오고 한글 버튼 누르면 한글로 나오거든? 진공청소기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발큐um 클리너 그러는 거야. 한 가지가 오류난 게 아니라 2가지가 오류난 거야. 영어가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온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배터리 빼볼까 하다가 아 오늘도 끄고 자야지 그래서 껐어.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갑자기 나 어디서 멀리서 그래 자다가 어디서 이게 뺑뺑거려. 난 처음에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 난 진짜 잠귀가 맑아서 아주 바삭짝 하는 소리만 나도 바로 깨거든요.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데 책장 있는데 여기가 막 불이 그냥 색깔이 막 바뀌면서 막 바뀌고 있으면서 거기서 막 이러고 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또 아까 전에 봤던 그 책이 아니야. 이건 또 다른 애야. 이것도 지호가 던져가지고 고장난다 이러고서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그러면 꺼야 되겠다. 불이 그러고 있다가 내가 꺼야 되나 그러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싹 꺼지더라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지금 울타리 만들어 놓은 거 이 모양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많은 죽음을 봤어요. 제 나이 또래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많은 그런 죽음을 봤는데 이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지금 울타리 모양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갑자기 어느 날 찝찝한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왜 이게 기분이 나빠하지? 왜 기분 나빠하지? 왜 내가 이걸 자꾸 기분 나빠하지? 생각해봤어. 여러분들 입관할 때 사람을 이렇게 삼배로 갖다가 이렇게 싸거든요. 이렇게 수의를 입혀요. 그때 그 수의 입혀가지고 삼배 짜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집에다가 설치해놓은 아이용 펜스가 딱 그런 모양으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 딱 느껴지는 거야. 그 어느 순간.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다 부셔버렸어요. 쉬는 날 당장 일어나자마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부셔버렸어. 그냥 다 개방해버렸어. 신기한 건 그 전까지만 해도 몇 달 동안 이프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 때 굉장히 선잠 자고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매일매일 피곤했거든. 여러분들한테 말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형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형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형 맨날 왜 이렇게 눈밑이 시커매? 지금도 막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그런 거야. 애기가 막 찡찡거려서 그런 것도 분명 있지만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막 약간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약간 뭔가 찝찝하고 무서운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저렇게 부시게 된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책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고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신발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 이렇게 화장실이 있다? 여기 안에 이제 화장실이야. 이렇게 여기 책장이야. 여기서 맨날 소리 났다 그랬잖아. 뿌뿌 소리 났다 그랬잖아. 여기 이렇게 우리 집은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신발장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신발장 불 안 들어오는 거 그럴 수 있다 쳐. 센서 나가거나 아니면 등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등은 안 나갔어. 그럼 센서가 나갔을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과학적으로 생각해봤어. 그럴 수 있어. 화장실 불이 계속 꺼져. 화장실에 있는데 평소 때 계속 켜놓는데 화장실 불이 한 번은 안 꺼지거든? 사람이 들어가서 뭐 전기 제품 아무것도 사용 안 해. 비데도 사용 안 하고 아무것도 사용 안 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 꺼져.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전기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게, 아까 전에 이상한 그 펜스 모양이 너무 기분 나빠서 다 없애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없애고 나서 지금 한 일주일까지는 안 됐는데 한 5일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 불이 꺼지거나 신발장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거나 이상한 장난감들이 지들이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프님도 잠 엄청 잘 자고 나도 잠 엄청 잘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새로 산 거 보여주려다가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했는데, 혹시 우리 집에 과전류가 흐르거나 그런 막 벽을 넘어서 오는 막 그런 전자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장난감들이 오류가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전자기장을 측정하는 그 기계를 샀어요. 얼마 안 하더라고. 근데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거기 근처에 전기 그런 게 안 잡혀. 그거 안 잡히더라고. 진짜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되게 깨름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진짜로 진짜.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썰을 작성한 글쓴이입니다. 이번에도 욕심을 부리며 과거에 겪었던 귀신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리핀으로 떠난 계기. 저는 1997년 1월 22일생으로 빠른 해에 학교에 들어가 13살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고 부모님의 권유로 필리핀에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이모의 지인이신 필리핀 바가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의 집에서 목사님 사모님 저보다 1년 어린 동생,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형과 동갑인 목사님의 딸, 그리고 누나와 함께 총 6명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죠. 홈스테이를 하면서 최종 목표를 필리핀 사립학교에서 초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영어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됐고 그 실력을 채우기 위해 저는 어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초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왔죠. 치안 문제가 제일 컸으니까요. 어학원에서 1개월 코스를 마치고 튜터라는 가정교사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입학 후 여행을 떠나다. 저는 3개월간 학교에서 진행하는 ESL 과정을 드디어 끝마치고 필리핀 바기오에 위치한 버클리 스쿨이라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하고 나서 3-4개월 후 필리핀 학교에서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방학을 주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는 방학 기간을 약 15일가량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방학을 하기 전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우던 도중에 목사님께서 저와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방학이 시작되면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흔쾌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같이 왔던 형 한 명은 한국으로 귀국하고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한 명 더 필리핀으로 왔죠. 저희는 그렇게 바나우에, 사가다, 이사벨라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나우에서 계단식 논을 보고, 사가다에서 천연동굴을 보고, 이사벨라에서 바다를 보고 왔죠. 완전 똥물이더라고요. 사가다에서 시작된 악몽. 필리핀 사가다는 천연동굴로 유명합니다.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동굴 가이드는 필수였고 목사님의 동굴 가이드를 고용해 4시간 코스로 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죠. 가이드와 함께 동굴 입구에 들어섰는데 동굴 입구 주변에 관들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그 근처에 뼈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가끔은 노후된 관에서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굴은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뼈를 처음 본 호기심에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과 가이드 몰래 굴러다니는 뼈 하나를 검지손가락 끝으로 몰래 만져봤습니다. 필리핀의 매장 풍습이 조그만한 관에 사람의 시체를 넣고 동굴에 관을 끼워 넣어 매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주변부터 분위기가 아주 살벌했죠. 동굴 입구에 들어서면서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벽이기도 하고 안개도 낀 사가다의 날씨에 추워서 그렇다고 생각해 별 대수롭지 않게 동굴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의 오르막길에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나 하는 마음에 머리를 한번 흔들고 오르막길에서 가이드가 먼저 올라가 고정에 걸어둔 두꺼운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툭 하고 누군가 잡아당기듯 바닥으로 쭉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현상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죠. 동굴 가이드가 소리치는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손을 뻗어 뒤에서 잡아주었습니다. 다행히 허리춤에 두꺼운 밧줄이 묶여있었고 가이드가 빠르게 잡아주어 저는 다치지 않았죠. 그리고 동굴 투어를 다행히 끝마칠 수 있었고 주변에 관광하다가 저녁쯤에 호텔로 들어와 푹 쉬었습니다. 사가다 호텔에서 각 침대가 2개씩 달려있는 곳에서 둘둘씩 나눠 방을 사용하게 됐는데 저는 목사님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날 동굴을 다녀와서 그런지 몸이 너무나도 축 처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잠에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동생들은 로비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방 안에서 혼자 잠에 들어 숙면을 취하던 도중 굳게 닫혀있던 호텔의 방 문이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에 저는 방문을 쳐다보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차례 나무 문이 끼익끼익거리다가 갑자기 쾅쾅쾅쾅 하면서 누가 문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필리핀 강도인가? 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악을 썼지만 도저히 몸이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누군가 문을 세게 한번 발로 차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필리핀어, 따갈로그, 일루카노 여성 목소리였습니다. 필리핀어가 들려오고 나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 몸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렇게 일어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잠겼던 문을 천천히 열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방, 문 앞이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후다닥 로비로 뛰어갔죠. 목사님과 동생들은 로비에 있는 TV를 즐겁게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사님께 물어봤죠. 혹시 제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필리핀 사람 못 보셨나요? 무슨 소리야? 이 호텔에 필리핀 사람은 저 앞에 있는 호텔 주인 말고 없는데? 아닌데 누가 문을 막 긁다가 두들기다 막 발로 차다 뭐라고 그랬는데 너 방에 올라간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아니 그것보다 문을 그렇게 두들겼으면 로비랑 가까우니까 우리도 들었지.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로비까지 나왔는데 문을 두들게 됐는데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다?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죠.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이사벨라까지 별일 없이 투어를 마치고 바기오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학까지 6일 이상 남았고 개학하기 전 뒹굴거리면서 쉬자는 마음으로 제 방 침대에 누워 한국어로 된 삼국지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독 창문 밖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맞기만 해도 아플 것 같은 그런 굵은 장대비들이 미친듯이 창문을 두들게 됐습니다. 저는 유독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와서 그날 낮잠을 청했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화요일에 한인교회로 떠나셨고 누나는 친구들을 만나러, 동생들은 한인빌라 1층에 있는 아이들과 놀기 위해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있었죠. 창문 밖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던 도중 저의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닫아두었던 문에서 사가다 호텔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자 저는 잠에서 화들짝 깨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두려운 마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들기거나 하지 않고 한참을 긁어대다가 필리핀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외워서 필리핀어를 마스터하신 목사님께 기억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마마야 뜻이 뭔가요? 나중에라는 뜻인데 그걸 왜 물어봐? 그렇게 저는 사가다에서 겪었던 일과 방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너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2일차 수요일 맑은 날이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제와는 다르게 상쾌할 정도로 날씨가 맑더라고요. 사모님께서 해주신 저녁밥을 먹고 10시 넘어서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처럼 또 누가 닫혀있는 제 방문을 긁어대더라고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몸은 움직여졌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이 섞인 상태로 제 방 문을 확 열어제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방과 누나 방 그리고 동생들 방 모두 굳게 닫혀있더라고요. 저는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따라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쿵쿵쿵 이번에는 방문이 아니라 침대 옆 창문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에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창문의 반대 위치인 책상 쪽으로 고개가 고정되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뒤쪽에 창문에서 두들기는 소리에 어떻게든 움직이기 위해 식은땀을 벌벌 흘려가며 몸에 힘을 줬죠. 창문을 깨트릴 것 같은 소음에도 그 누구도 제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도중 누군가 제 방문을 열어제꼈습니다. 형 왜 그래? 괜찮아?
제 방문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나가던 동생이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는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깨웠죠. 처음에는 그게 가위인지 뭔지 몰랐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이른 새벽 모두가 잠에서 일찍 깼습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니 사모님에게 계속 겪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오후쯤 사모님이 한인교회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1시간 넘도록 기도를 해주시며 말했습니다. 항상 이 십자가를 지니고 몸이 안 움직일 때는 꼭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떠나시자 저는 사모님이 해주신 저녁밥을 먹고 이른 잠을 들었습니다. 잠에 들지 않아 또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 몸이 안 움직이길래 저는 또 가위 현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누군가 제 방문 앞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 장롱을 쳐다보고 있던 눈동자를 들어서 이동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열려있는 방문을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 키가 작고 덩치가 컸던 여성. 그녀가 천천히 제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제가 누워있는 침대 앞으로 다가와 서더니 옷장 쪽을 쳐다보고 있는 제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녀가 입을 열어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타요마할. 이번에는 그녀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필리핀어를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녀가 제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눈을 감았던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 가위가 풀리면서 몸이 움직여지고 비명이 질러지더라고요. 제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깨었고 제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셔서 여러 조치를 취해봤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죠. 이른 새벽 잠에서 깨고 나서부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도중 튜터가 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제 상태를 보며 걱정하는 마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너 상태가 이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저는 그녀에게 제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죠. 타요마의 뜻은 우리 사랑해요 라는 뜻인데 너 정말로 블랙레이디한테 제대로 괴롭힘 당하고 있었구나. 튜터는 제가 겪고 있는 현상과 귀신에 대해 뭔가 아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녀에게 다급히 물어봤습니다. 블랙레이디는 필리핀에서는 화이트 레이디가 있는데 색깔이 변한 여자 귀신을 만난 경우는 정말 위험해. 아마도 너가 사가다를 방문했을 때 동굴 밖에 굴러다니는 뼈를 보고 만졌다고 했는데 네가 그 뼈를 만져서 씌인 게 아닐까? 내가 일단 부두술 가게 운영하는 친구한테 네 상황을 설명해보고 도움을 청해볼게. 튜터가 떠나고 저는 어김없이 다시 가위에 또 놀렸습니다. 어김없이 나타난 그녀가 이번에는 제 침대 위로 올라와 제 몸을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레이디의 무거운 무게에 턱 막혀 숨이 안 쉬어졌고 그녀가 숨이 안 쉬어지는 제 목을 천천히 조르기 시작했죠. 두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순간 제가 설정해두었던 시계 알람 소리에 저는 운 좋게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교회에 가는 주일이었지만 저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못 가게 되었습니다. 튜터가 주일날 방문하겠다 한 것도 있었고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이 창백해진 제게 그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을 한 봉제 인형과 남자아이의 얼굴을 한 봉제 인형이었죠. 오늘 잠에 들 때 이 남자아이 인형을 꼭 침대에 두고 너는 바닥에서 여자아이 인형을 꼭 껴안고 자야 돼. 그녀의 말은 즉슨 남자아이의 인형이 제 역할을 대신해 줄 거고 여자아이의 인형을 들고 있는 저는 블랙레이디가 가장 싫어하는 여자로 인식되어 건들지 않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침대 위에 베개에 남자 인형을 올려놓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이불을 패것을 꺼내 바닥에 깔고 여자 봉제 인형을 꼭 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저벅, 저벅. 방문이 열려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난 블랙레이디. 침대와 제가 누워있는 바닥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바닥에 누워있는 저를 무시한 채 제 침대 앞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녀가 천천히 침대 위로 올라가 조그마한 남자 인형 목을 두 손으로 졸라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는 그녀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저는 튜터에게 받았던 여자 인형을 꼭 껴안으며 주기도문을 외웠죠. 그녀가 아까까지 목을 졸랐던 남자 봉제 인형의 입에 입을 맞추고 싹 한번 쓰다듬더니 다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녀한테 시달리지 않은 채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학교 개학식 후 튜터가 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에 왔죠. 저는 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해 주었고 제 설명을 들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인형 아직도 안 치웠어? 내가 설명하는 걸 깜빡했네. 내 친구 말로는 저 인형 이제 불태워야 돼. 저 인형이 사라지면 블랙레이디의 영혼을 데리고 떠난다고 하더라고.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침대에서 잠들어도 더 이상 블랙레이디에게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저는 운전병으로 12군번에 입대하여 부대에 기차 선로가 있을 정도로 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세랑하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수도권 도심 근처에 있지만 부대가 크다 보니 근무지가 꽤 많은 부대였습니다. 제가 그 중에 근무를 들어갈 곳은 2동 초소였는데요. 1번 초소에서 30분 근무 후 무전을 보내고 2번 초소로 이동하여 무전 보내고 30분 근무 후 다시 또 1번 초소로 돌아와서 근무 교대하는 그런 초소였습니다.
선임들 사이에서도 제일 괴담이 많은 초소이기도 했던 초소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이 이동 초소를 도대체 쓰는 거지? 싶은 그런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1시 근무 투입하고 2시 30분에 복귀하는 그런 근무였죠.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행정반의 칠판에 간부 순찰 시간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짬찌인 저는 그 시간을 항상 숙지해서 근무 투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근무 시간에 순찰 시간이 껴있었고 저도 그것을 인지하고 근무 쓸 때 항상 귀를 열어두고 간부가 올 때 들리는 발소리에 집중을 하고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근무였죠. 사건의 시작은 이랬는데 저는 근무 투입을 하고 그나마 저랑 이야기가 좀 잘 맞는 선임이랑 나갔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서로 이야기를 하며 몸을 녹이면서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저희는 이동 초소로 이동하였고 근무 중에 딱히 특이사항은 없이 근무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30분 후 원래 처음 투입하는 초소로 다시 이동 후 10분이 지난 후였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던 저희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댄지 선배님 순찰 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야 준비하자.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사주 경계 엄폐한 뒤 모습이 보이길 기다렸죠. 근데 계속 듣다 보니 저희 이동 초소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론 간부들마다 도는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쎄한 느낌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 초소가 대충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소 2를 들렸다가 오면은 길로 오기 때문에 발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간부들은 짬이 되면 초소 1만 들리거나 초소 1로 들렸다가 2를 찍고 돌아가는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2에서 1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보통 1만 찍고 돌아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길 옆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요. 그냥 길도 없는 산 능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지형이죠. 저벅 그렇게 저희가 숨죽이고 그 발소리만 들은 지 2분쯤 됐을 때 선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도 발소리 들리지? 네 들립니다. 초소 2부터 가는 소리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초소 2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데 발소리가 지금 계속 들립니까? 몰라. 그때부터 저희는 쎄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발소리는 끊기지 않고 계속 들려온 지 3분쯤 됐을 때 발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3분이나 들렸대요. 아니 여기 뭐가 없는데 뭐 3분이나 들려? 엄청 크게 계속 들렸나봐요. 선임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제자리 걸음 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소름 돋았어. 아씨 간부들이 장난치나? 야 가서 확인해볼까? 그냥 있으시지 말입니다. 뭔가 안 좋습니다. 제 말을 들은 상병의 눈빛은 그러자고 신호를 보내고 또다시 조용히 기다렸죠. 저희는 답답한 상황. 저희 초소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지만 초소 2로 이동하는 길이 살짝 45도 정도로 꺾여있는 부분이라서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 불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계속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 미칠 지경이었죠. 가로등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45도 정도 꺾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완전 컴컴한데 여기 안 보이는 부분에서 암흑 속에서 적적 소리가 계속 난다. 와 근데 이게 커지고 작아지지도 않고 소리가 계속 일정하네. 그렇게 저는 말소리도 없이 발소리만 듣고 있던 차에 잡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부 장난인가? 씨. 그냥 오든가 씨. 뭐야 도대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저벅!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발소리가 멈추며 고요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상병님 사라졌습니다. 야 사관이 그냥 장난치고 갔나봐. 짜증나게 뭐야. 쫄아있던 저는 그 당시 짬찌이기도 했고 군대에서 이런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서 넘어가고 곧 있어 다음 근무자가 또 올라오면서 교대 후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던 저희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걸어가는 반대쪽에 사람의 모습 2개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황급히 총을 고쳐잡고 2명에게 암고호를 물었습니다. 정지 알아 엠마 누구냐? 당직사관 용무는 순찰. 그렇게 하고 다시 막사복귀를 하면서 생각했죠. 아니 왜 또 와? 하고 언제나 즐거운 야참을 먹고 있던 저희에게 당직부사관인 선임이 와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땡땡 선배님 근데 왜 순찰을 2번이나 오십니까? 당직사관님은? 맞아 야 너 왜 2번 오냐?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올라갈 때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며 당직사관이 장난친 거 다 안다고 말을 하면서 추궁했지만 당직부관은 진짜 아니라며 제 라면 한 입을 뺏어 먹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대답했죠. 같이 근무 서던 상병님은 일단 잠이나 자자 하고 들어가고 저도 침낭에 누워 그 발소리에 대해 고민해봤지만 답이 없이 그냥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벅 조금 틀리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교로도 봐주세요.
군대에서 이런 발자국 소리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죠. 저 군 생활했을 때 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소대장이 약간 좀 맛이 간 놈이었는데, 다른 그 중대 소대장이었는데, 이게 뭐 군인도 아니고 놀자판도 아니고 반반 섞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탄약고 근무 쓰고 있는데 탄약고 밑에서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탄약고가 그 쇠로 이렇게 겹쳐서 만든 엄청 큰 높은 그런 초소였거든요. 고가 초소였는데, 높은 데 있는 초소였는데 올라가려면 좀 꽤 있기 힘든, 계단 막 많이 올라가야 되고 언덕 위에 있고 막 되게 높은 데 있는, 근데 거기를 그 쇠를 타고 기어 올라왔어. 근데 우리는 언제 왔는지 모르는 거야. 왜? 산 옆으로 해서 본청 뒤로 해가지고 산속으로 해서 왔어. 근무 쓰고 있는데 어디서 팅 초소가 막 흔들려. 팅 초소가 막 흔들려. 옆에 있는 선임한테 지진 났습니다. 그지? 뭐 이게 흔들리냐? 내려갈까? 그래서 걸어 내려갔어.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니까 밑에 그 똘끼 소대장이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 그래서 이래 수화 안 해? 이래. 소대장님인 거 아셔서 수화를 지금이라도 합니까? 수화야! 매달려가지고 수화해야지! 수화해야지! 막. 화랑 움직이면 쏜다. 화랑 아무것도 몰라. 멍청이야. 그런 엉망진창인 간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군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 물론 이상한 간부만 있는 건 아니죠. 비율적으로 병사가 더 많겠죠. 하지만 간부가 그러면 더 빛이 난다는 거.